안녕하세요. 마크람의 조한나입니다. 오늘은 이 러프 원석을 이용한 목걸이 펜던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라이브로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튜토리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러프 원석은 캐보션 원석이랑 다르게 매끈하게 가공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이렇게 뭔가 깨져 있는 듯한 이런 원석을 의미하고요. 국내에서는 러프 원석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은 아닌데 해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해외 구매도 가능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거 키트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용할 실은 제가 이 감쌀 러프 원석 자체가 되게 조그매요. 보시면 1.6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원석이라서 이런 작은 원석을 두꺼운 실로 감싸버리면 너무 원석이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얇은 실로 감싸줄 거예요. 이건 0.5mm 실이고요. 리나시타 남미실 0.5mm 223번 컬러예요. 약간 베이지빛이 도는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감싸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실을 잘라줄 건데요. 실은 넉넉하게 40cm로 3가닥 준비해 줄게요. 실 길이는 감싸고자 하는 원석의 크기에 비례해서 좀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40cm면 굉장히 길 것 같긴 한데 제가 가끔 실이 모자랄 때가 있어서 40cm로 할게요. 40cm를 잘라주겠습니다. 실을 자르실 때는 매번 3가닥을 만약 같은 길이로 자르시면 한 가닥을 먼저 길이를 재고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2가닥을 자르시면 돼요. 어차피 막 1, 2cm가 엄청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조금 생겨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실을 준비했으면 일단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중앙 부분을 표시를 하고 3가닥 중에 한 가닥을 이렇게 집게로 찝어주세요.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고정을 했으면 이 한 가닥에다가 나머지 2가닥을 추가해 줄 거예요. 이렇게 추가해 줄 때는 이 반으로 접은 실을 여기 지금 집게로 집어준 실 아래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아래로. 보이시죠? 아래로 넣은 다음에 방금 추가한 실 있죠? 아래로 넣어놓은 실에 반으로 접힌 부분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겨주세요.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서 생긴 이 구멍 있죠? 이 구멍으로 나머지 실들을 이렇게 쏙 빼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더 추가해주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나머지 한 가닥도 반으로 접어놓은 거 있죠? 얘를 다시 이 고정한 실에 아래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방금 아래로 넣은 이 실을 반으로 접힌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 그 안에 이렇게 나머지 실들이 지나가죠. 여기다 손가락을 넣어서 이 실을 빼서 뽑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삼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물을 이제 만들 건데 그 그물을
이제 매듭으로 하는 방법,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오늘은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이 삼각형의 크기를 먼저 정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정할 거냐면 감싸려는 원석이 있잖아요. 그럼 아래쪽을 정해주세요. 고리가 생길 부분이랑 그리고 아래를 향할 부분을 지금 임의로 정해볼게요. 딱 봤을 때 어떻게 형태가 나와야 목걸이를 완성했을 때 예쁠까를 생각해서 그 위아래를 정해주시고 저는 이쪽을 아래로 할 거예요. 이렇게. 뭔가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고이면서 이게 좀 두툼해지는 형태가 예쁠 것 같아서 얘를 아래쪽으로 할 거고 그러면 이 밑으로 이 원석이 빠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삼각형 부분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 아래에 어떤 턱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딱 껴지게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식으로 모서리에 이렇게 끼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일단 빠져나가지 않게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완전히 감싸고 싶지 않고 그물을 이렇게 가운데에서 시작하고 싶다 하면은 아예 이렇게 끼워서 시작할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해 주셔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뭐 추가로 영상으로 반하는 법도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완전히 감싸는 거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아래쪽 크기를 전 요 정도 딱 끼워지게 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크기를 정한 다음에 딱 여기를 잡아요. 그리고 묶어주세요. 한 바퀴. 그런 다음에 이 묶음을 조금씩 이렇게 밀면서 딱 잡은 부분 바로 옆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게 요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삼각형을 내가 정한 곳에다가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삼각형을 딱 맞춰서 껴주세요. 이건 뭐 꼭 꽉 끼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 모양에 맞춰서 이제 네팅 랩핑을 해나갈 거거든요. 이 그물 모양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실을 추가한 이 두 가닥은 요렇게 생긴 면이 있고 요렇게 생긴 면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매듭이 딱 보이는 면을 바깥쪽으로 오도록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디테일을 좀 그래도 신경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 묶인 부분이 바깥에 올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묶음이 세 개가 있잖아요. 묶음 세 개 중에 두 개를 먼저 골라서 딱 봐주세요. 정면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네 가닥을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고 이 중에 가운데 두 가닥 있죠. 가운데 두 가닥으로 다시 아까처럼 한번 묶어서 이런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묶고 매듭이 딱 잡은데 바로 옆에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한번 대주고 아직은 이게 내 그물이 몇 개 없어서 고정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계속 뺐다가 다시 대보고 다시 뺐다가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요.
번거로워도 그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쪽으로 돌려주세요. 한쪽으로 돌려서 아까 매듭 찍고 한 줄 남은 요 매듭이랑 아직 매듭지 않은 그 전 매듭 있죠. 이렇게 놓고 이 매듭지지 않았던 하나랑 이 안쪽에 있는 얘랑 다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원석은 별로 막 그렇게 모양이 막 그렇게 굴곡지지 않아서 이게 좀 삼각형 만드는 게 그냥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좀 굴곡지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더 그거에 맞춰서 삼각형 크기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다시 방금 오른쪽으로 돌려서 순서대로 했잖아요.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남은 두 가닥끼리 또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매듭을 지어볼게요. 아까는 제가 딱 그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는 지점을 딱 잡고 매듭을 지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매듭을 대충 지어서 조이면서 맞춰도 돼요. 위치를.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했으면 다시 하나, 둘, 세 개의 묶음이 이렇게 생겼죠? 이 상태에서 또 그냥 임의로 두 개의 묶음을 딱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실을 정렬을 한 다음에 가운데 두 개끼리 이렇게 삼각형. 이번에는 이제 삼각형이 아니라 그 전에 만들어졌던 요 시옷 모양이랑 합쳐져서 마른 목걸이 됐죠. 다이아몬드 모양.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쉽죠? 이게 방법은 쉬워요. 왜냐면 매듭법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들고 매듭을 짓고 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오른쪽으로 돌려서 방금 한 쌍 중에 매듭 짓고 남은 하나랑 다른 쪽에 있는 묶음에서 나온 가까운 실을 합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원석 모양을 무시하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패여 있어요. 그러면 좀 안정적이게 하려면 이렇게 딱 요 패인 부분에 실이 딱 이 매듭이 딱 들어맞게 하면은 얘가 아무래도 원석을 좀 더 꽉 감싸고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마름모가 완전 대칭을 이룬 마름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원석을 좀 더 잘 감쌀 수 있게 봐가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제 남은 두 가닥 마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바로 위에를
이 펜던트 고리 매듭을 해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고리 매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묶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 방금 했던 과정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2개 묶음에서 가운데 2개의 실 뽑아서 이렇게 모양 맞춰서 잡은 다음에 이거는 원석은 구하기 어려운데 솔직히 요만한 돌 구하기는 진짜 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굳이 원석이 없다 하면 저는 그냥 돌 가지고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에 원석은 없더라도 내가 그걸 좀 구하기가 어렵고 도저히 못 구하겠다 하시면 그냥 돌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서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고리는 평매듭으로 만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목걸이의 앞면을 어디로 할지를 좀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리가 이렇게 지어질지, 여기를 앞면으로 이렇게 지어질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어질지를 보고 어디가 더 예쁘겠다를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좁은 면보다는 넓은 면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고리는 어떻게 하냐면 고리를 만들 4가닥을 이렇게 딱 모아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중에 가운데 2가닥, 이 가운데 2가닥이랑 자, 가운데 이렇게 2가닥 했죠? 그럼 나머지 2은 이렇게 대충 빼두고 이 쓰지 않은 이 묶음 하나 있잖아요. 걔랑 요렇게 고리를 만들 거예요. 보면 이 가운데 2가닥이랑 이 묶음에서 나오는 이 2가닥이랑 요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4줄이 합쳐져서 중심줄이 돼줄 거예요. 이 모양대로, 이 교차한 모양대로 고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방금 빼뒀던 요 2가닥은 엮는 줄 역할을 할 거거든요. 아직은 그냥 실이잖아요. 얘네가 고리가 되려면 매듭이 지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 매듭을 지을 엮는 실은 얘네 지금 빼둔 2가닥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요렇게 하고 자, 요 상태에서 이 나머지 2줄로 엮는 줄로 중심줄 4가닥을 엮어줄게요. 이게 처음에는 복잡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4줄을 중심줄 그리고 양 옆줄을 엮는 줄로 하는 평매듭법이에요. 자, 4를 그릴게요. 4 하고 반대쪽 엮는 줄로 짝대기 내리고 엮는 줄 뒤로 돌려서 빼주세요. 평매듭법은 그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로 먼저 익히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 고리 크기를 조절 안 하고 한 3개 정도 매듭을 지어 볼게요.
반대쪽 사. 자, 이렇게 네 개 정도를 매듭을 짓고 나서 고리 크기를 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더 지으면 중심줄을 이렇게 당기기가 어렵거든요. 아직은 이렇게 당기면 쉽게 당겨져서 고리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되는데 이제 좀 더 매듭을 지으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딱 4개 정도 짓고 나서 이렇게 고리 크기를 대충 정해주세요. 저는 조금 크게 해줄 거예요. 원래 내가 고리를 요 정도 한다 하면 그것보다 크게. 왜냐면 나중에 윗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마무리할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묶음 매듭을 하나 넣을 거라서 그 자리를 남겨두고도 이 고리에 목걸이 줄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넉넉하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매듭을 계속 이어나가면 돼요. 평매듭. 이제 고리 크기를 정하면 좀 좁아지니까 매듭지기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이게 매듭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복잡해서 어렵다고 느끼시기 좋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들고 하는데 고정을 하고 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정을 하고 매듭을 지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은 들고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이어지는 평매듭이죠. 중심줄 4가닥. 이 정도 매듭을 짓고 나면 중심줄 이 고리의 길이를 줄이기가 어려워서 근데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좀 너무 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매듭을 지어볼게요. 이 고리 크기는 사실 줄만 들어가면 기능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줄만 통과해서 얘가 펜던트 고리의 기능을 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 뭐 크게 일부러 크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다 진짜 디자인의 요소라서 이건 취향에 따라 정하시면 돼요. 정답은 절대 없고
저는 워낙 고리를 좀 작게 만드는 편이에요. 근데 마크라메는 신기한 게 저는 이제 취향이 안 맞는 마크라메 액세서리가 되게 많아요. 제가 만든 거 말고 그러니까 그냥 되게 흔한 마크라메 기법으로 만든 액세서리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한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하는 편인데 왜냐면 제 기준에 제 취향에는 그게 안 예뻐 보이니까 그렇게 막 만들고 싶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매력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다 다르게 만들잖아요. 작가분들마다 진짜 개성이 다 다르시고 어떤 분들은 엄청 귀여운 스타일, 어떤 분들은 엄청 화려하고 고풍진 스타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되게 힙한 스타일 막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데 저는 내 취향은 아닌데 이런 경우는 많지만 근데 다 각자의 매력이 너무 확실해서 또 좋아하는 팬층이 딱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저한테 마크라메를 계속 배우시다 보면 제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랑 비교해서 막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아니면 나도 똑같이 하고 싶다. 굳이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정답인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느꼈을 때 더 예쁜 걸 계속 추구하면서 찾아가셔야 돼요. 자,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됐는데 실을 자르고 여기서 마감을 해볼게요. 마감 엄청 중요하죠. 일단 엮는 줄부터 마감을 할게요. 그리고 이런 거 마감하실 때 보면 얘는 지금 이 안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마감을 하기가 영 힘들죠. 그냥 이렇게 녹이면 잘 안 녹을 거 아니에요. 끝부분이. 전 끝부분을 완전하게 녹이고 이렇게 눌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딱 확실하게 얘가 딱 접착이 되면서 실이 풀리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저는 이렇게 비틀어 버려요. 이렇게 비틀어서 얘가 딱 녹이고 자르고 녹이기 딱 좋은 각도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녹여줘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매듭은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막 제가 휘었다고 해서 와이어처럼 그 휘었던 부분이 안 예뻐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마감의 완성도가 전 진짜 작품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건 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마감을 더 완벽하게 해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중심줄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중심줄 마감할 때도 저는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딱 끝부분이 자르고 딱 완전히 녹일 수 있게 이렇게 여기도 반지도 마찬가지예요. 마감할 때 그냥 구겨버리세요. 그러니까 그게 막 작품을 막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잠시 이렇게 마감을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 상태 그대로도 충분히 완성도가 있지만 저는 일단 여기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보시면 마감을 이렇게 하면 티가 나요. 이 부분들이 사실 어쩔 수 없으면 그냥 냅둘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해서 좀 완성도를 높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로프 매듭이라는 걸 해줄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딱 앞면을 정해보세요. 목걸이 착용할 때 내가 어느 쪽을 더 앞면으로 할 것 같은지. 자,
저는 이쪽을 앞면을 할 것 같거든요. 여기는 뭔가 좀 이렇게 보기에 한쪽을 치우친 게 너무 티가 나고 이게 좀 더 좀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뒷면에서 매듭을 지을 거예요. 왜냐면 뒷면에서 매듭을 짓기 시작하면 매듭을 마감하는 것도 뒷면이기 때문에 그 마감이 티가 좀 덜 나겠죠? 자, 이 짜투리 시즈를 한 가닥 가져온 다음에요. 얘를 끝을 이렇게 원석이랑 같이 잡으세요. 이렇게 끝을. 그리고 길게 이렇게 툭 늘어지게. 짜투리 실은 한 10cm 정도 되는 걸로 가져오세요. 최대한 긴 걸로 웬만해서. 이렇게 툭 잡고 이렇게 떨어지게. 그런 다음에 얘를 접어요. 접어서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요렇게. 자, 요 상태에서 고리를 딱 잡으세요. 접힌 부분을 딱 그 펜던트의 윗부분, 고리 부분이랑 같이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 고리의 그 시작점 그리고 이 원석 그물의 끝 지점부터 이 실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감쌀 때는 이 실이 시작한 부분도 같이 감싸주세요. 자, 고리를 잡고 얘를 요렇게 감싸주세요. 근데 한 지점만 계속 감싸는 게 아니라 요렇게 차곡차곡 점점 이 제가 잡은 부분이랑 가까워지게 요렇게 됐죠? 좀 힘을 줘서 감싸주셔도 돼요. 한 5바퀴 감싸볼까요? 자, 이렇게 감쌌으면 아까 잡은 부분을 놓으면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로 이 감싸던 실의 끝을 넣어주세요. 요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 시작 부분 있죠? 이거를 밑으로 쭉 당겨주시면 자, 요렇게 약간 머리를 감아맨 듯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얘네 두 개를 마감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로프 매듭을 많이 하면 저처럼 고리가 너무 좁아질 수 있어요. 이러면 이 목걸이 줄을 통과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저 다시 할게요. 자, 여기다가 목걸이 줄 먼저 통과를 시키고 얘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여기다 로프 매듭을 지어 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끝을 각각 마감을 해주면 이 로프 매듭은 풀리지 않아요. 이 마감할 때도 저는 그래도 좀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지금 요 실이 잡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딱 이 부분. 이 부분 끝을 이렇게 확실하게 딱 붙여주면 얘가 절대 풀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딱 확실하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약간 헐겁게 돼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 줄 감쌀 때 좀 빡빡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길이 조절 매듭 하면 마무리 되겠죠. 길이 조절 매듭도 평매듭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너무 예쁘죠? 이건 진짜 바다 유리라고 그 유리가 바닷가에서 파도에 의해서 많이 표면이 깎여서 동글동글한 돌처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이걸 만들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아니면 뭐 소라 종류로도 이런 거 만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런 스톤이 있으시다면 집에 이런 매듭법으로 한번 감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러프 원석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기게 된다면 키트를 준비해서 오픈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원석 수급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러프 원석은 어디서 구하는 게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키트가 오픈되는 대로 제가 영상에다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